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 대표 강사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일반 세 번째 시간이죠. 자료형과 C 언어의 맛배기 정도를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아마 자료형과 C 언어인데, 자료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간단하게만 읽어보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C 언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그 형과 객체의 특성에서 자료형, 형에 따른 언어, 강형 언어, 약형 언어 있는데, 말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끔 즐기면서 보세요. 자료형은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유형과 값들에 대한 연산자들의 집합이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라는 말,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형에 따른 언어에서는 강한 언어의 강형 언어와 약형 언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자료형에 관한 모든 특성들이 컴파일 시간에 확장되는 언어고요. 확정되는 언어고, 형을 정적으로 결정하고 형 일관성 및 추론 규칙에 완벽하게 정의된 언어고, 프로그램의 신뢰성, 유지보수성, 판독성을 증가시키는 언어가 강형 언어입니다. 이 문장 자체에서 뭔가 강하다는 느낌이 아마 옵니까? 그렇죠? 와야 될 텐데. 자, 약형 언어는 정적인 형에 전혀 갖추지 않은 언어. 뭐가 갖추지 않다는, 좀 약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리스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공지능형 언어, 그리고 스노볼, APL 등이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형 언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약형 언어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약하다는 이 말, 그죠? 그리고 시간이 확정되고 규칙이 완전하게 정의되고 또 판독성, 유지보수성, 신뢰성이 증가된다는 어떤 강한 표현이 들어있으면 강형 언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될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 그 강형 언어, 약형 언어에 대해서 의미가 여러분한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변수, 이제 뒤에 나올 거다 했는데 변수. 이 변수의 개념은 이 변수 자체가 뭐냐라고 묻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따가 C 언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변수의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컴퓨터는 메모리가 있어요. 기억장치. 기억장치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을 넣어뒀다가 우리 인간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서 그냥 막 발로 공을 차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를 한다.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화장을 한다. 화장품 잔뜩 사다 놓고 화장품을 막 찍어 바르면 예쁜 얼굴이 나옵니까? 귀신 돼버리겠죠. 화장품 잔뜩 사놓고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이고 이 화장품은 색조 화장품이고 이 화장품은 무슨 화장품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머리의 기억 공간 속에 각 화장품의 기능들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뇌가 시키는 대로 처음에 기초 화장품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의 화장의 모습들을 완성을 시킨다 라는 거를 두뇌 속에서 기억이 되고 있어야지만 몸이 그걸 따라준다는 거죠. 축구를 할 때 지금 내가 현재 골키퍼가 있으니까 골키퍼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차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기억 장소에서 나와줘야만 내 몸의 행동이 그렇게 따라야만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야구 얘기도 한 번 더 할게요. 그죠? 또 축구만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섭섭할까봐. 내가 지금 투수가 던지는 공이 변화구일까 직구일까를 내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서 노려야 되죠. 직구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빠른 스윙을 통해 갖고 직구를 쳐서 홈런을 치는. 그러니까 뇌와 몸이 같이 일체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기억 장소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기억 장소의 모든 것을 기억해 놓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앱에서 뭔가를 터치를 해서 실행을 시키면 그 실행시키는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의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스마트폰의 앱이 주기억장치에 로딩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게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기억장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장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빨리 처리되고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서
외우고 있는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현명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하고 있는 분야의 일들 외에도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야만 내가 하는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민첩하게, 현명하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내에서 정의하고 이름을 줄 수 있는 자료 개체, 그게 변수고요. 이름, 속성이 집합, 참조, 값, 4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값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걸 변수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1 더하기 2를 해서 3이라는 결과를 얻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이니까 1 더하기를 쳐다보자마자 3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더하기, 자, 답은 얼마입니까? 금방 안 나오잖아. 그죠? 인간의 한계는 이거예요. 근데 컴퓨터는요, 1 더하기 2를 물어보든 이걸 물어보든 답은 금방 나오죠. 여러분 들고 다니는 캘큘레이터에다가 숫자 막 입력하고 엔터 는 딱 치면 답 바로 나오잖아요. 그 컴퓨터의 장점은 인간보다 컴퓨터가 잘하는 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연산을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냐면 메모리라는 공간을 하나 딱 만들어요. 이게 공간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메모리. 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딱 집어넣어요. 저장, 기억.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서 2라는 숫자를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1과 2를 더한 3이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이 저장 공간에 대해서 이름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인간에게도 각자에게 이름이 있듯이 이 저장 공간의 이름을 A라고 합시다. 이 저장 공간의 이름을 B라고 하고요. 이 저장 공간의 이름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A에 있는 거 하고 더하기 B에 있는 거 하고 더해라. 더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 값을 C에다가 담아라.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는 수학적보다는 컴퓨터는 거꾸로 씁니다. 이렇게 A 값과 B 값을 더해서 C에다가 집어넣어라. 이거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C가 3이에요. 그죠? C가 3이에요. 그리고 A가 1이고 B가 2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수를 공부해온 입장에서는 3하고 1 플러스 2가 똑같다 이렇게 식을 보잖아요. 이 꼴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좌변과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값이 똑같을 때 는을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이 꼴은요, 는의 개념하고 달라요. 컴퓨터에서 이 꼴은 는이 아니라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으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보내라. 근데 이런 기호가 키보드에 없잖아요. 물론 키보드에 빼기 한 개하고 부등호 기호 요거 쓰면 되긴 하지만 요런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꼴을 쓰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 이 꼴이라는 말은 좌변의 내용을 우변으로 기억시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지우고, 그죠? 자, 지우고. 자, 이 저장 공간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니까, 야, A 안에다가 1을 넣어라. A가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을 넣어라. 그리고 B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2를 넣어라. 그리고 C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는 A와 B를 더한 값을 넣어라. 요렇게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면서 결과를 프린트해라. 뭐를? C라는 결과를 프린트해라. 이렇게 컴퓨터에게 프로그램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알겠습니다. A에 1 넣고요. B에 2 넣고 C 메모리 공간 안에다가 A와 B를 더한 값을 넣을게요. 그리고 프린트 C 할게요. 그럼 답이 3이 이렇게 딱 찍힌단 말이야. 답이 3이 딱 나온단 말이야. 이게 프로그램의 원리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과 C라는 공간을 만들어 둬야만 컴퓨터가 기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짜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값만 바꿔주면 되죠.
아까 A에다가 2, 3, 4, 5, 6, 7, 8, 9라는 값을 넣어라. B에다가 3, 4, 5, 6, 7, 8, 9라는 값을 넣어라. 그리고 C 값은 A와 B를 더해서 넣어줘라. 그럼 답이 금방 나오는 거야. 그럼 컴퓨터는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기억 공간이 없으면 컴퓨터는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메모리는 중요해요. 이 메모리의 기억 공간 속의 값은 처음에 내가 1을 넣고 2를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명령어를 A에다가 3을 넣어라, B에다가 4를 넣으라는 명령을 주면 이 1이라는 값이 사라지고 3이 들어가고 2가 사라지고 4가 들어가요. 그리고 C 값을 A 플러스 B 한 값을 B 한 값을 C에다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3과 4가 더한 7이라는 값이 C 안에 들어가는 거야. A라는 기억 공간과 B라는 기억 공간과 C라는 기억 공간의 값은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변수라고 해요. 변수는 값이 변하는 값. A라는 기억 공간에 A라는 이름이 A 변수가 되는 거고 B라는 기억 공간에 B라는 이름이 B 변수, C 변수가 되는 거죠. 자, 변수의 개념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이게 바로 변수의 의미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내에서 정의하고 이름을 줄 수 있는 자료의 개체를 변수라 하고 그 이름, 속성의 집합, 참조, 값, 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값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게 변수예요. 자, 변수 개념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C 언어 잠깐 맛배기 할 때 변수 계속 나오니까요. 자, 선언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시 사용될 자료의 속성을 언어의 번역기에게 알려준다. 우리가 언어를 번역할 때는 번역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 번역기에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선언을 하는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료의 속성에는 자료형, 크기, 이름, 생성 시기, 소멸 시기, 참조하기 위한 첨자 등들이 있어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배정문이라는 말, 배정문, 뭐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사람 이름 아니에요. 배정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거 제가 뭔가를 아까 건드려서, 그죠? 펜이 지금 안 나오고, 됐어요. 펜이 나오고 있네요. 자, 배정문을 다른 말로 대입문이라고 하는데요. 변수의 내용을 변경하는 기본 연산으로 프로그램에서 가장 일반적인 연산문이다. 대입문이다. 말 그대로 아까 이거였어요. 이거. 자, 이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A하고 B가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B의 값을 A에 대입해라. B의 값을 A에 넣어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 실행 전에 A가 1이고 B가 2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A라는 기억 공간 안에 처음에 1을 넣었죠. B라는 기억 공간 안에 2를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사라지고 얘가 1이 들어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될 거 아니야. A에다가 1 넣었어. B에다가 2 넣었어. 그리고 A에다가 다시 B를 넣어라. A에다가 1 넣었어. B에다가 2 넣었어. 그리고 B에다가 다시 1을 넣으라면 원래 들어가 있던 2가 사라지고 1이 새롭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실행의 원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값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시험 문제에서 배정문이 뭐냐, 선언문이 뭐냐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뒤에 프로그래밍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과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자료형 첫 번째 특징. 기본 자료형입니다. 본래 구조 이외에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없는 세분할 수 없는 자료형을 의미하는 거고, 기본에 정의된 형과 기존에 정의된 형이 아닌 기본형이 있다.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자, 기본 자료형 종류에는 기존에 정의된 형이 있어요. 요거 기억해 보세요. 요거. 문자형은 캐릭터를 줄여서 CHAR이라고 씁니다. 정수형은 인테저를 줄여서 int라고 쓰고요. 실수형은 플로트 또는 더블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보이드형도 있어요. 그리고 불자료형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에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A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A라는 기억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다 1을 집어넣었어요. 숫자 1을 집어넣었지만 컴퓨터는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자, A에다가 1을 넣어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A는 1 아니에요. A에다가 1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A에다가 1을 넣었더니만 A가 1이 들어갔어. 근데 컴퓨터는 뭐가 들어왔는지 몰라. 1이라는 게 들어온 건 알겠지만 컴퓨터가 뭘 모르냐면요. 그 1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뭐 다른 건지 몰라. 컴퓨터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돼요. 야, 지금 내가 넣은 저 숫자 1은 숫자야. 지금 내가 넣은 숫자 저 1은 문자야.
문자하고 숫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1 문자죠. 더하기 2 하면 3 이렇게 됩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1 더하기 2 하면 3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 글자하고 글자를 더해서 새로운 글자를 탄생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숫자하고 숫자를 더해서 새로운 숫자를 탄생시킬 수는 있어요. 숫자이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지만 문자는 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틀림없이 1과 2를 넣어서 3을 만드는 연산을 했는데 컴퓨터는 이게 숫자인지 글자인지를 이해를 못해갖고 연산을 못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선언을 할 때, 변수를 할 때 얘는 A라는 것은 인트야. 컴퓨터야. 얘는 인트니까 숫자니까 계산을 해줘. 해서 A라는 변수가 뭔지 A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는 값이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기본 자료형의 정의된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릭터를 CHAR을 붙이면 컴퓨터는 얘 지금 그 프로그래머가 문자를 입력하려고 하는 거구나. 인트를 붙이면 정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정수라는 게 뭐예요? 0, 1, 2, 3 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정수라고 부르죠. 실수는 어떤 걸 실수라고 해요? 소수점 있는 거 1.2, 뭐 1.234 뭐 이런 것들이 실수잖아요. 실수 중에서도 그 실수의 길이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거를 뭐 어느 정도 짧은지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짧은 거를 이제 플로트형을 쓰고 좀 긴 거를 더블형을 써요. 그러니까 플로트와 더블은 실수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드형은 막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불자료형은 일반적인 숫자 문자를 떠나서 true 또는 false라고 하는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자료형이다. 컴퓨터는 이진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0 또는 1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yes와 no의 상태만을 나타내는 그런 참과 거짓만 들어가는 형태를 우리가 불자료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정수형과 실수형의 차이, 그리고 문자형, 이 세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알아두세요. 문자형을 쓸 때는 캐릭터를 줄여서 CHAR, 숫자형을 쓸 때 정수형은 인테저의 줄임말 int, 그리고 실수형에는 짧은 플로트와 긴 더블형이 있다는 거. 그죠? 자, 기존에 정의되지 않는 기본형도 열거형과 부분 범위형이 있다는 건데 요것만 일단은 정리를 해두세요. 일단은 머릿속에 감을 잡으세요. 잡으셨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선 자료의 표현 방법은 또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 체계가 BCD, EBCDIC, 요거 읽을 때 ASCII, ASCII 이렇게 읽습니다. ASCII 보통.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문자를 표현한다. 자, 그 컴퓨터를 만든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문자는 알파벳이죠. 그 알파벳의 범위는 소문자 A부터 Z까지, 대문자 A부터 Z까지. 이게 몇 글자죠? A, B, C, D? 26개인가? 얘도 그러면 26개겠죠? 그리고 숫자도 표현해야 되겠죠? 숫자는 우리 인간은 10진수 쓰니까 0부터 9까지만 있으면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총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52, 62가 되겠죠. 62개.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키보드에 있는 거를 예를 들면 뭐 특수기호 뭐 샵 표시라든지 뭐 골뱅이라든지 뭐 느낌표, 물음표 이런 특수기호 있잖아요. 특수기호가 한 10개쯤 된다고 쳐요. 그럼 72개. 자, 어떤 문자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컴퓨터의 키보드로 문자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문자가 표현되는 거는 영어를 기준으로 하면 많아봐야 한 100개가 넘지는 않겠죠. 그쵸? 근데 이 100개가 넘지 않는데 이 100개의 문자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 표현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 돼요.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처리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개념을 좀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컴퓨터는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수로 모든 걸 사용하죠. 0과 1만 사용을 합니다.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 0, 0, 1, 1, 0, 1, 1 이렇게 네 가지 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0과 1이니까 얘는 2개니까 2비트가 되겠죠.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총 몇 가지? 4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표현할게. 얘를 B라고 표현할게. 얘는 C라고. 얘는 D라고 표현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A, B, C, D 4개밖에 없어. 그러면 키보드에 A, B, C, D 4개 갖고 모든 문자를 만들어내야 돼.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트를 한칸 올려봅시다. 그러면 2비트 말고 3비트로 하자. 3비트.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보세요. 000, 001, 010, 011.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011, 100, 101, 110, 1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죠.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8가지예요. 8가지. 자, 8가지면 이 8가지도 어떻게 얘를 A로 하자, 얘를 B로 하자, C로 하자, D로 하자, E로 하자, F, G, H 하면 H까지 표현을 못 하잖아. 이렇게 해갖고는 알파벳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최소한 몇 비트가 있어야 알파벳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64. 적어도 6비트는 있어야 64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2의 7승은 128, 2의 8승은 256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6까지 가면 참 여유롭죠. 그죠? 2의 6승에 64비트로는 좀 부족해요. 그죠? 알파벳은 다 표현할 수 있지만 키보드에 알파벳만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도 다 표현해야 되잖아.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보세요. 이 BCD 코드는 6비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EBCDIC는 8비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BCD 코드는 6비트니까 최대 몇 개? 64개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8비트니까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 얘는 7비트니까 128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7비트짜리 아스키 코드를 가장 많이 씁니다. BCD 코드는 64비트로 64가지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서 BCD 코드를 확장시킨 게 확장 이진아 코드에서 256가지 있을 수 있어요. 256가지 많이 쓰면 좋지만 비트 수를 너무 크게 해버리면 컴퓨터 메모리를 그만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차피 256가지 이상의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높은 비트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적으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아스키 코드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그래서 이 아스키의 약자가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Exchange잖아. 그죠? 미표준이라는 얘기죠.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더 많은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EBCDIC까지 쓸 수 있으면 우리 인간이 쓰는 숫자, 문자, 특수 기호까지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키보드의 키만 해도 그죠? 106개? 106개 정도가 될 거야 아마. 그죠? 그 정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키보드가 106개가 아니라 키보드가 한 300 키보드라고 생각해봐요. 그 많은 키보드 우리가 언제 지금 이 106개짜리도 두 손가락으로 독수리 따풍으로 치는 상황에 이 키가 300개라 그러면은 치고 싶은 생각 없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표현 방법은 BCD, EBCDIC, ASCII 코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수치 데이터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 소유점 방식과 부동 소유점 방식인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 내용은 좀 어려운데 정보 처리 기사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문 자동에서는 굳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끔씩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 기출문제 있으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조적 자료형은 배열형과 레코드형이 있는데 이 배열이라는 말, 어레이라는 말 요거 잘 봐두세요. 어레이. 요거는 뭐냐면 앞서 제가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기억 공간과 B라는 기억 공간이 있어. 그죠? 그러면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뭐 1을 넣어놓고 B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 2를 넣어놓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억 공간이 한 개씩 따로따로 있으면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단독주택의 단점은 뭡니까? 하나씩 이렇게 하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잖아요. 좀 더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만들어서 얘 전체 아파트의 이름을 A라고 하죠. A동.
그럼 얘가 뭐예요?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름을 뭐 101호 하면 너무 기니까 얘가 1번, 2번,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1층인 이 방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A동의 1번 방이다. 얘는 A동의 2번 방이다. 얘는 A동의 3번 방이다. 얘는 A동의 6번 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 한 개의 단독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하나의 건물로 해서 기업 공간에다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치가 이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A갈로 1번 방 안에다가 1을 넣고 A갈로 2번 방 안에다가 2를 넣고 A갈로 3번 방 안에다가 A갈로 1번 방 더하기 A갈로 2번 방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갈로 1번 방 1 들어오죠. A갈로 2번 방에 여기 2입니다. 2 들어오죠. 둘이 더하기 해서 A갈로 3번 방에 3을 넣는 거죠. 컴퓨터의 메모리는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에 2 들어가고 이게 3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뭔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든 연립주택 형식, 아파트 형식으로 만든 얘네를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의 종류는 이렇게 만든 배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차원 배열이다. 1차원이다 얘기해요. 그럼 2차원도 있습니까, 선생님? 2차원 있어요. 2차원은 아파트가 진짜 아파트죠.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A라는 동이에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죠. 얘 행번호를 얘가 1번에 자, 화면 좀 지저분해서 제가 지우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자, 얘가 A라는 동이에요. 행번호 얘가 1번 행, 2번 행, 3번 행이고 열번호도 적어요. 얘가 1번 열, 2번 열, 3번 열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이 방 이름은 뭐가 되냐면 A갈로 1,1방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방 이름은 A갈로 2,2방이 되는 거고 이 방 이름은 A갈로 행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3행 2열이니까 3,2번 방이 되는 거야. 그럼 역시 이건 뭐예요? A갈로 1,1번 방에다가 1 집어넣어라. 그러면 1 들어가. A갈로 2,2번 방에다가 2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얘가 2가 들어가고 A, 3,2번 방에다가 A갈로 1,1번 방 더하기 A갈로 2,2번 방에 있는 걸 더해라. 그럼 여기 3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2차원 배열.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의미는 기억공간 메모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형태로 만든 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면 이건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시험 칠 수 있어요. 혹시나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무자동화 따고 정보처리 기사와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래도 컴퓨터 관련 자격증 중에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 정보처리죠. 그렇죠. 자, 배열과 레코드에 대한 얘기. 그래서 배열은 동질형, 같은 형의 자료 구조를 말하는 거고, 선형 리스트를 의미하는 순차 구조다. 선형 리스트라는 게 제가 아까 순서대로 아파트 형태로 그린 형태를 선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행 원소의 집합, 주기억 장치에 순차적으로 매핑한다. 집어넣는다는 뜻이고요. 원소의 구별, 첨자를 한다. 인덱스, 그러니까 A갈로 1번 방, 이게 첨자, 인덱스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 자료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취한다. 여러 자료가 하나의 A라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취급한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읽어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레코드형은 이질형 자료 구조라 그래서 다른 형의 원소들의 집합이다. 레코드형은 정보처리 기사에도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배열형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레코드형은 배열형하고 조금 상이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답은 맞출 수 있어요. 원소의 구별은 이름으로 지정하고 여러 자료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게 레코드형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자, 포인트형도 있어요. 고급원에 사용되는 기법이다. 요거는 개념만 알아두세요. 객체 참조를 위해서 주소값으로 지정하는 형식이고 커다란 배열의 원소를 효율적으로 저장한다. 커다란 배열의 원소를 효율적으로 저장 시에 뭘 쓴다? 포인터형을 쓴다는 거. 하나의 자료에 동시에 많은 리스트들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어서 C 언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게 C 언어인데 뭐 벌써 30분이 흘러가 버렸어요.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제가 될 수 있으면 강의는 40분, 50분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자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C 언어를 쓸 때는 항상 메인 함수를 맨 먼저 써줍니다. 메인이라고 항상 써줘야 되고요. 이따 예제를 볼게요. 자, 주성문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성문은 프로그램 실행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프로그램 라인의 보충 설명만 해주는 부분이고, 자,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C 언어에서 작성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APPLE와 APPLE는 이거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둘 다 사과지만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이거 두 개, C 언어가 이해할 때는 이거 두 개는 다른 말이라는 거.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작성이 편하고 이식성이 높은 언어입니다. C 언어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징 자체를 묻는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중 C 언어의 특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그죠? 자, C 언어의 변수명을 작성할 때는 문자, 숫자, 언더스코어로 구성이 되고요. 숫자가 변수명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 공간, A라는 기억 공간, B라는 기억 공간 해서 제가 A, B로만 썼지만 이 변수의 이름은 길게 써도 돼요. A, B, C라는. 이 방 이름이 A, B, C야. 이 방 이름은 C, D, B야. 그죠? 숫자 쓸 수 없어요. 있어요. 이 방 이름은 A, B, C, 01이야. 이 방 이름은 C, D, B, 01이야. 근데 숫자가 앞에 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요, 미국 애들이 만들었잖아요. 미국 애들은 보통 사람 이름 표현할 때 그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사람 이름에 무슨 숫자가 있습니까? 영국의 여왕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2세.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맨 뒤에 숫자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뒤에 숫자는 붙을 수 있지만 뭐 2세 엘리자베스 이런 이름은 없죠. 그러니까 이름을 쓸 때 맨 앞에 숫자가 오면 안 돼요. 근데 숫자를 쓸 수 있는데 숫자는 뒤에나 중간에는 숫자를 쓸 수 있어요. 그죠? 변수 이름 쓸 때의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한다 했죠. 공백 사용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 쓰면 안 돼요. 띄어쓰기 안 쓰는 대신에 만약에 굳이 띄어쓰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방 이름을 뭐 AB 언더바 01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언더바는 쓸 수 있습니다. 언더바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 언어를 사용할 때 변수의 작성 규칙이에요. 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 예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제입니다. 시험에 이걸 딱 적어 놓고, 잘 보이시죠? 이걸 딱 적어 놓고 이 C 언어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었어요. 일단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변수하고 앞에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되실 것 같아. 다른 말은 몰라도. 답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외계어 같아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들여다보면 외계어로 보이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샵 include studio.h 요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studio.h라는 게 일종의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컴퓨터에게 이 studio.h라는 studio.header의 약자인데 사전 속에 있는 모든 이 함수명이나 명령어들을 포함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함수 이런 printf라든지 이런 함수를 쓸 때 이 printf 그냥 쓰면 컴퓨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 그러니까 이 studio.h라는 속에 있는 함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불러와 주기 때문에 이런 함수 명령어가 먹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행에서 내용 면에서는 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void main, 모든 프로그래밍 앞에는 main이라는 함수가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 아까 여기 있죠. 항상 main이라는 함수로부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main이 딱 들어가면 이 중괄호가 딱 보이죠. 이 중괄호가 열려지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중괄호가 이렇게 닫혀집니다. 이렇게. 이 중괄호의 시작과부터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int 붙었죠? 컴퓨터한테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 A라는 거와 B라는 거는 정수가 들어갈 거야.
A라는 기억 공간 안에 B라는 기억 공간 안에 문자 들어갈 게 아니라 정수, 숫자가 들어갈 거야. A에다가 3을 넣어라. A에다가 3이 딱 들어갔어. B에다가 10을 넣어라. B에 10이 딱 들어갔어요. 그쵸? 순서대로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명령을 하는 거야. 컴퓨터가 C 언어 실행할 때 명령어 주고 난 다음에 이 라인이 끝났다는 표시로 이 세미콜론 찍어줍니다. 요 세미콜론은 한 줄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 다 찍어줘야 돼요. 근데 이 if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 if문의 끝이 여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찍어준 거야. else문도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찍어주는 거야. 한 라인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찍어준다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C 언어에서 한 줄 한 줄이 끝났을 때 뒤에 붙여주는 기호가 무엇입니까? 나온 적이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 한 번만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좋아요. A라는 변수에다가 3을 넣고 B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지우고요. 내려와서 if 만약에, 그러니까 영어 문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자기네 영어로 이렇게 만든 거야. 영어 문법과 거의 똑같아요. if 만약에 B가 5보다 크면, 만약에 B가 5보다 크냐, 그러면 이거 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라, 이 뜻이에요. 만약에 B가 5보다 크면 이 라인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라인을 실행하라. 여기서 A에 3 넣고 B에 3 넣고 딱 비교해보니까 누가 더 커요? B가 크죠? B가 5보다 크냐? B가 5보다 크죠? 그럼 뭐? 이거 실행하라는 얘기죠. 맞죠? 이게 뭡니까? A 플러스 B를 하라는 얘기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얼마? 13. 이 라인의 실행 결과 얼마? 13 나오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B가 크지 않으면 B에서 A를 빼라는 얘기죠. 만약에 B가 5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만약에 B가 4였다. 그러면 4에서 3을 뺀 값, B에서 A를 뺀 값, 4에서 3을 뺀 값 1을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프로그램 적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니은에 13이라는 값이 있었다면 이 13을 찍으면 답이 되겠죠. 이게 실제 기출 문제였어요. 아우 쉽네. 너무 쉬워. 다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실제 기출 문제는 정답인 니은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쉽다 그래놓고 또 이거 니은이 아니면,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요, 영어 공부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규칙에, 문법 규칙에 뭐 주어 동사 목적 해서 뭐 규칙 막 외웠어.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되겠어 하는데 선생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 왜 예외 또 외워야 되잖아. 정말 승질 났었는데. 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왜 정답이 니은이 아니냐면 이거 한 가지 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13이라는 값을 끄집어냈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13이 답이 아닌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13이 아니었어요. 이건 형식이에요. %x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 %x, 이 자리에 %x가 아니고 %d였다면, 여기에 %d였다면 13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x. 얘 때문에 13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d라고 하는 것은 %d가 만약에 저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갔다면 13이 맞아요. 13이 정답이에요. %d의 약자는 데시멀의 약자예요. 데시멀? 지금 기억하세요. 데시멀은 십진수라는 뜻이에요. 데시멀은 십진수. 그러면 x는 뭐냐면, x는 헥사의 약자예요. 헥사의 x를 따서 x로 쓴 거예요. 헥사는 뭐냐? 16진수예요. 16진수. 또 16진수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머리 아파지는데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자, 보세요. 16진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10진수는 0부터 9까지입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개잖아요. 16진수는요? 16진수는 0부터 15까지를 16진수라 그래요. 0부터 15까지가 16개거든. 그럼 0부터 15까지를 표현할 때 0부터 9까지는 그냥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10, 11, 12, 13, 14, 15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자리로 표현해야 되니까 10, 11,
12, 13, 14, 15까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16진수에서 0부터 9까지 숫자를 표현하고 10부터 15까지는 알파벳으로 표현하자라고 이 컴퓨터 개발을 했던 초창기의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자, A는 10은 A로 하고 얘는 B, C, D, E, F로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지금 기억해 두세요.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표현하는데 0부터 9까지는 숫자 그대로 표현하고 10부터 15까지는 A, B, C, D, E, F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답이 A 플러스 B의 답이 얼마 나왔었어? A가 3이고 B가 10이니까 B가 5보다 크니까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답이 얼마? 13이 나와야 되죠. 13을 헥사 16진수로 표현하면 D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얘가 13이었고 디귿에 D가 있었어요. 정답은 D였어요. 어렵지 않죠? 요것만 기억. 그러니까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본 강의를 안 들으면 이거 틀릴 수밖에 없어요. 본 강의를 들으면 이거 맞출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일반 과목은 또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일반 과목은 수업을 들으면 고득점을 할 수 있고 수업을 안 들으면 거의 꽈락이 날 정도의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독학으로 되겠습니까? 문제 자체를 외우는 거 아니고서는 우리는 응용을 해야 되잖아. 지금 알아야 될 게 %x의 x는 헥사 16진수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얘가 13이 답이 되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d, 데시멀의 약자 %d가 들어가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C 언어 문제는 이렇게 코드를 불어주고 이 코드를 해석하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5문제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고 C 언어로 프로그래밍 짜라 라는 문제 안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실제 이 C 언어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딱 D라고 딱 나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C 언어 실행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여기 깔리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 건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보여주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기하다라는 느낌 들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예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실제 기출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이어서 C 언어의 기억 클래스. 자, 변수 중에서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동 변수, 레이스 변수, 정적 변수, 외부 변수 몰라도 돼. 이 종류가 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기억 클래스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유형 다시 한번 나오죠. CHAR 1바이트의 문자 데이터, int 2바이트의 부호가 있는 정도의 데이터. 최근 들어서 메모리가 늘어나면서 int는 4바이트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바이트는 뭡니까?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는데 비트가 8개가 모이면 하나의 바이트가 됩니다. 8비트가 1바이트예요. 선생님 왜 8비트가 1바이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기 컴퓨터 개발하는 저 미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옛날에 수업하는 이런 학생이 있었어. -1 빼기 1은 얼마입니까? 하니까 -2가 답인데 왜 -1 빼기 1이 -2가 됩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학생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튼 나오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플로트 4바이트 형태의 실수형 데이터. 더블은 8바이트니까 아까 플로트보다 더블은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이드는 아무 값이 없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시간이 지금 45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시간이 일단 좀 부족해서 다음 강의로 나머지를 넘기더라도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논리회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논리회로. 논리회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수로만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자, A라는 입력값과 B라는 입력값이 있으면 이진수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 01, 10, 11 4가지 경우밖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논리회로 중에서는 이런 회로가 있어요. AND라는 회로가 있고요. OR라는 회로가 있어요.
자, AND와 OR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꼬마 전구에 불 켤 때 직렬로 불을 켜는 경우와 병렬로 불을 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놓고 꼬마 전구 2개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죠. 이게 A 건전지고 이게 B 건전지예요. 이걸 스위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해가 좋겠습니다. 자, 건전지 말고. 자, 여기가 건전지 있다고 치고 여기 A 스위치, 여기 B 스위치 이렇게 있어요. 얘가 A 스위치고 B 스위치. 야, 꼬마 전구에 불 켜고 싶어요. 건전지 있다고 치고요. 자, A 스위치 닫았어. 불 들어와요? B가 열려 있잖아. 여기 불 켤 수 있는 방법은 A, B 스위치 둘 다 닫아야 불이 켜지죠. 자, 0을 오프라고 하고 1을 ON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 모양을 우리가 AND 회로라고 합니다. AND. 자, 꼬마 전구 불 켜볼게요. 여기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두 개의 스위치가 00 둘 다 열려 있어요. 불 안 들어오죠. 얘 불 안 들어와요. 불 안 들어와요. 얘 불 들어와요. 이게 AND 회로의 결과예요. 이진수 00, 01, 10, 11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AND 회로의 결과값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OR 회로는 이 꼬마 전구가 불을 켜기 위해서 제가 대충 그릴게요. 자,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A 스위치고 이게 B 스위치예요. 건전지 있다고 치고 여기 불 켤 때 A 스위치 닫으면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건전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니까 불 들어오죠. B 스위치만 닫아도 불 들어와요. 둘 다 닫으면 당연히 들어와요. OR 회로의 결과는 스위치를 하나만 켜주더라도 불이 들어오지만 00일 때만 불이 안 들어와요. 이게 OR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논리회로 그 정보처리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AND의 반대 not AND, OR의 반대 not OR 해서 이름을 붙여서 NAND, NO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not은 부정이잖아. 반대잖아. 그러면 NAND를 물으면 AND의 반대니까 000, 1이 아니라 1110이라고 0이라고 보면 되고 OR의 반대 not OR, NOR 같은 경우에는 0111이 아니라 1000으로 보면 돼요. 그럼 따로 외울 필요 없겠죠. 한 가지 더 외워주세요. XOR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배타적 논리 OR라고 하는데 익스클루시브 OR라고도 해요. 얘는요. 두 개의 입력이 00, 11 같을 때는 0이고 두 개의 입력이 0, 1, 10으로 다를 때는 1이에요. 이게 XOR예요. 선생님 어렵습니까? 뭐 XOR는 0, 1, 1, 0이라고 나중에 외워주시면 되는데 AND하고 OR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AND하고 OR는 1, 1일 때, AND는 1,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다. OR는 0,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다 1이다. 이거 꼬마 전구 불 켜는 거 생각해서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중괄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괄로 끝나는 까지 프로그램이 실행되니까 요 안에 것만 여러분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A에다가 3을 넣고 B에다 6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CDE라는 변수에다가 CDE라는 방에다가 int 숫자를 넣겠다는 뜻이에요. 정수형 변수를 썼으니까. C는 A and B를 쓰고 D는 A, 이 파이프라인이죠. 짝대기. 그리고 B를 쓰고 E는 A하고 B 사이에 물음표를 썼어요. 이 기호가 기호에 대한 거는 이 문제 푸는 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 위에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AND, OR, XOR의 결과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 AND가 이 기호를 쓴 거고요. OR가 이 기호를 쓴 거고 XOR가 즉 물음표를 쓴 건데 원래 C 언어에서 XOR는 이 삭간 모양을 씁니다. 근데 물음표 되어 있으니까 뭐 의미는 없으니까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AND, 얘가 AND, 얘가 OR, 얘가 XOR. 자, 그래서 프린트 하는데 DDD라고 적혀 있죠? 앞서 제가 문제 풀 때 말씀드렸죠. X는 아까 16진수였지만 DDD라고 했으니까 10진수로 그대로 적어라 이 뜻이죠. 그래서 CDE라는 값을 여기서 입력받는 CDE라는 이 계산 결과를 여기에 넣어서 그 값을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정수 형태로 출력하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럼 C 값이 뭔지, 얘가 뭔지, 얘가 뭔지, 얘가 뭔지 알면 되잖아. 뭘까요?
A가 3이고 B가 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고쳐줄 수 있으면 됩니다. A가 3이고 B가 6이래요. A가 3이고 B가 6이래요. 자, A가 3이고 B가 6입니다. 자, 3은 여기서 말하는 3과 6은 10진수입니다. 얘를 이런 논리회로로 AND OR와 XOR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3을 2진수로 바꿔줍니다. 자, 3을 2진수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4자리로 표현을 할게요. 보통 2진수 표현하면 4자리로 표현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0, 0, 1, 1이 3이에요. 자, 6을 2진수로 바꾸면 0, 1, 1, 0이 6이에요. 선생님, 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진법 변환하는 거 한번 배웠을 텐데, 그때는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막 6을 2진수로 바꾸라면은 이렇게 해서 2, 3은 6, 나머지 0, 2, 1은 2, 나머지 1, 2, 0은 0, 나머지 1 해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읽으면 0, 1, 1, 0이다. 0, 1, 1, 0이다. 이거 아마 기억 가물가물 나실 겁니다. 그죠? 선생님 그거 몰라요. 지금 어떻게 이걸 다시 해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진수는요. 맨 끝자리부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게 이진수잖아요. 네 자리를 표현할 거니까 끝에서부터 이거 4개만 기억하세요. 4개만. 자, 2의 0승은 얼마? 1.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이에요. 8, 4, 2, 1. 자, 8, 4, 2, 1만 기억합시다. 8, 4, 2, 1. 8, 4, 2, 1만 기억해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8, 4, 2, 1. 이진수 4자리가 8, 4, 2, 1입니다. 8, 4, 2, 1. 이렇게 딱 적어놔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법이 어려운 사람한테 제가 쉽게 바꾸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8, 4, 2, 1만 딱 적어놔요. 3을 만들고 싶어. 2가 1개, 1이 1개 있으면 3이죠. 4자리를 표현하니까 앞에는 0으로 채워주면 돼. 10진수 6을 2진수로 바꾸고 싶어. 6을 만들려면 4가 1개고 2가 1개면 되죠. 나머지는 필요 없죠. 오, 금방 바뀌죠.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세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4자리 이상 큰 숫자는 우리 자동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자, 보세요. A는 0011이고 B는 0110이에요. 이거 두 개를 AND 연산을 하면 결과값은 아까 AND는 뭐라 그랬어? AND는 11일 때만 1이죠. 이거 두 개 보세요. 10, 11, 11일 때만 1. 10은 0이고 01도 0이고 00도 0이잖아. 이게 AND의 결과야. AND의 결과 0, 0, 1, 0이야. 이거를 지금 세로로 세운 것을 가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죠? 얘가 AND예요. AND. 됐습니까? 오화는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다 1이잖아요. 요거 두 개 00일 때 어디고? 맨 앞에 0이죠. 00이고 나머지는 다 1이 들어있잖아요.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네요. 이게 뭐야? 이게 오화야. 그쵸? 화면 지금 안 잘리죠? 그죠? 그럼 얘는 뭐야? 0, 1, 1, 1. 얘는 0, 1, 1, 1이에요. 그 다음에 XO화. XO화는 두 개의 입력이 서로 같을 때 0, 0, 0, 1, 1. 같을 때는 0이고 서로 다르면 1이라 그랬어요. 두 개의 입력이 같은 거 어디 있어요? 0, 0 같죠? 같은 거 두 개의 입력이 같을 때는 0. 요거 같죠? 0이고 다른 거 0, 1, 1, 0 다르니까 1, 1. 이게 뭐야? XO화예요. 0, 1, 0, 1. 0, 1, 0, 1. 됐습니까? 근데 얘를 출력할 때 뭘로? 10진수로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3개, %d, %d, %d. 요 CDE를 10진수로 출력하라. 그럼 얘가 2진수니까, 우리 결과 다 구했는데 얘가 2진수니까 10진수로 표현하면 8, 4, 2, 1을 딱 적어 놓으면 얘는 얼마? 2가 1개니까 2.
얘는 얼마? 4가 1개, 2가 1개, 1이 1개니까 얼마? 7. 얘는 4가 1개, 1이 1개니까 얼마? 5.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75가 답이었어요. 헐. 물론 그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전공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그죠? 과거에 그 제가 사무자동화 필기 수업을 할 때는 이 C 언어를 해석하는 이 문제가 한 문제, 많아봐야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 나오면 그냥 틀려라. 보지 마라. 이것 때문에 이만큼 시간을 표현할, 낭비할 우리가 없다. 또 최근에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도 한 번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해보라 그러면 못하더라도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아, 선생님 이해는 됩니다. 라고 하면 성공한 거라 그랬어요. 문제 풀 때도 반복될 겁니다. 그죠? 한 번 더 설명 드릴 거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어서 연산자. 자, 연산자에 대한 얘기, 연산자의 종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그 창 구성은 또 제가 조금 바꾸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의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하면서 강의는 이렇게 다음 강의 이제 3-4강부터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환 정리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수업 초반에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해드렸지만 한강 한강 따라오면서 역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였습니다.